교환학생은 지원서 작성하고 면접하고 선발이 되면 그 지원 학교의 노미네이션을 받은 다음에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을 하는 순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자를 발급받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이제 1학기 파견 가는 기준으로 작년 여름방학 때 말에 지원을 시작해서 사실 2학기 개강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교환학생 준비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근데 학교 생활도 병행하고 동아리도 하고 이거 준비까지 하려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뭐 학교에서 노미네이션이 왔다. 그럼 바로 대사관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적어도 한 3주 뒤부터가 예약 가능한 슬롯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빠른 예약을 해도 3주 전부터 면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면접을 보고도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또 3주가 걸리는데 그럼 출국 기간에 맞춰서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비자 발급받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에는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하고 그냥 가면 거기서 알아서 학교에서 다 그 거주증이라는 걸 발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 학교에 파견 가기 전에는 힘든 단계가 없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들어야 하는 수업도 너무 많고 그 수업을 교환학생을 갈 때는 무조건 교양으로만 채우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 2, 3학년 동안 제가 전공 수업을 다 들어놨어요. 거의 다. 그 한 학기에 전공 5개 듣고 6개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학기를 조금 힘들게 보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랑 플러스 어학 성적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학원에 다녔어야 됐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그때 비대면이어서 비대면 수업 듣고 6개 전공 시험 보러 학교 오고 전에 학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작년 가을 학기로 파견을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면접 보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영어 면접 하나 있고요. 그거 끝나면은 채팅방을 이동을 해서 인성 면접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봤고요. 딱히 어려운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질문이 에브리타임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미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했고요. 영어 면접에서는 만약에 향수병이 오면 해외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냥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건데 사진 찍으면서 홈식을 되게 이겨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면접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이번 1학기에 파견이 됐었는데 저도 똑같이 웨백스로 면접을 봤고요.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문법 같은 거 조금 틀려도 되니까 예상 못한 답변 들어와도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진로랑 교환학생을 왜 가야 되는지 그게 추후에 제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답변을 좀 잘 했던 것 같고 너는 가서 뭐 한국인 학생들이랑만 노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넌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중립적으로 잘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적당히 준비하면 다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플은 일단 학원 다니시는 거 추천합니다. 토플이 그게 한 회 시험을 볼 때 24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또 그게 계속 금액이 올라서 제가 알기로 한 2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회. 시험 한 번을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려면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학원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토플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해가지고 총 4과목을 보는데 4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거의. 스피킹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영어 회화 스터디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또 거기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조교 활동하면서 계속 회화를 늘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영어로 혼잣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어 회화가 좀 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지? 제가 파워 N이 머릿속으로 막 굴려보고 파워 N이라서 얘네가 갑자기 나한테 인종차별을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면서 막 팝하고 돌려보고 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토익을 쳤기 때문에 해커스 노란색 단어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토익 해보신 분들은. 저는 그거를 되게 거의 다 외웠고요.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카페 같은 거 많잖아요. 토익 공부하는 카페. 거기서 문법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좀 많이 풀었어요, 반복적으로. 제가 어려워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더 뽑아가지고 더 풀고 기출은 꼭 하루에 2~3개씩은 꼭 풀어봤던 것 같고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서 특히 시험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기출만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단어는 저는 진짜 매일매일 외웠어요.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LC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귀에다 꽂고 처음에는 길게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빈 종이에다가 막 따랐어요. 들리는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빈칸이 있는 종이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끊어서 빈칸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짧게 끊어서 빈칸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토익을 고득점을 받았는데 아마 이렇게 좀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관 토플 혹시 보셨나요? 저 기토 안 봤어요. 아, 기타 안 보셨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 네, 학교에서 하는 건데 저는 토플 성적 가지고 약간 불안한 거예요. 물론 토플이 기관 토플보다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더 많아요, 리스트가. 근데 일단 토플 성적을 따놨는데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매년 이게 기준이 바뀌어요. 컷이 조금씩 바뀌어요. 네, 컷이 네. 조금씩 바뀌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카롤리 가스파르 이거 대학교를 원래 재작년에 갔으면 아마 못 갔을 성적인데 작년에는 또 컷이 살짝 내려가서 갈 수 있었거든요. 불안해서 계속 방학마다 기간 토플을 봤어요. 그래서 기간 토플도 미리 일단 따놓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맞아. 대비해서. 그 교환학생 어학 성적은 그 기준만 넘으면은 끝이거든요. 저희는 고고익선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전에 학교들 성적은 어땠나 평균을 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명확하지 않나요? 그냥 여행 다니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닐 수 있는 나라도 되게 많고 나라마다 분위기가 되게 맞아, 다르고 맞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해가지고 여행하는 재미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성 사진도 많이 찍고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 스냅도 찍어주고 길거리에 막 예쁜 풍경 있으면 찍어주고 그런 재미가 있죠. 아무래도. 혹시 몇 개국 정도 여행하셨어요? 세봐야 되는데? 한 11개국. 11개국? 네. 아, 근데 저는 되게 교환학생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를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혹시 산마리노 공화국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탈리아 안에 있는 되게 작은 나라예요. 거기를 갈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직항 항공도 없고 바티칸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민이라는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인데 한국에서 가면 굳이 돈 내고 내가 그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여행 많이 갈 수 있고. 유럽 갈 수 있는 게 진짜 제일 큰 게 여행. 맞아요. 왜냐면은 유럽만큼 다양한 나라를 가볼 수 있는 대륙은 없잖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까지도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터키도 가더라고요. 네, 제 터키도 가고 프랑스는 약간 이쪽에 있고 네, 그래서 그쵸.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아프리카를 좀 많이 가게 되는 우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때문에 제일 유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제일 큽니다.